자,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방을 다 빼야 되는 날인데, 자, 통진당이 인터넷방은 못 빼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연대로 종북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 통진당을 만들어줬다. 이런 데 대한 원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네요. 누군가는 용꿈까지 꾸고 있다는 얘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통진당 방을 빼는 그 모습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통진당 5명 의원 가운데 이석기 의원 씨와 김재현 의원 씨 오늘 이사를 방을 뺐는데요. 예. 제가 김재현 의원실에서 방을 빼는 영상을 단독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보면서 이게 단독 영상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제 이사하는 모습인데요. 예. 집기들과 이 서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칠판도 나오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집기들이 엄청 많아서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저런 집기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자,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당직자들이 좀 뭐 항의성으로 얘기까지 하네요. 네, 좋은 일도 아닌데 저렇게 와서 촬영하는 모습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통진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직자들도 당원들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인처럼 다 비표를 받아서 일반인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이사 작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제는 뭐 해산이 됐으니까 일반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통진당이 결국에는 방을 빼는 모습까지 확인했는데, 자, 지금부터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천상철 차장께 질문이 왔네요. 통진당이 국회에서 방을 빼는데 국가 기밀 서류들을 반출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반출 서류들을 확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왔는데, 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을 뺄 때 보니까요, 김재현 의원실에서 이 포대가 한 2개 나왔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들도 많이 담겨 있었는데 그거를 뭐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일일이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다 파쇄를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류 뭉치째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전혀 이 검색이 안 되고 있었고요. 법적으로도 이것을 일일이 다 탐문을 해서 어떤 것이 기밀 서류가 아닌 거를 분류를 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분명히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서류가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저게 본인들이 들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데나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어쨌든 국가의 중요한 자료들, 기밀들을 요청을 했고 그런 자료들을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받아왔었는데 보관을 하고 있다 지금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파쇄를 해야 정상인데 모든 서류를 다 파쇄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도 않았고 확인할 법적 근거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예, 자, 좀 안타까운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애초에 저런 분들이 국회에 왔는지 그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제목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천상철 차장, 지금 국회에서는 의원회관에서 방을 다 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정당으로서의 홈페이지는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거죠? 일단 통합진보당이라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두드리면요. 통합진보당이라는 옛날의 홈페이지로 그대로 들어가진 않고요. 그 명칭에 보면 처음에는 뭐 page not found, we are sorry 뭐 이런 것들이 뜨면서 대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라는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근조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이러면서 본인들의 그 해명성 글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 그 홈페이지로 들어갔을 때는 저렇게 나오지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통진당 관련된 영상들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검색을 통합진보당 이렇게 유튜브 창에 쳐봤더니 무려 관련된 영상이 29,400여 개가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이 해산 관련돼서 억울하다는 그런 호소문이 올려져 있고 또 이정희 대표의 그 호소문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해산의 부당성을 알리겠다. 이게 아마 지금 통진당 잔해 세력들의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혹시 국제사회, 인권단체들로부터 지지를 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해서 특히 외신들 이쪽에다가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야권연대가 성사가 됐다. 이런 걸 문건을 공개를 했잖아요. 통진당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있었습니까?
이사하느라고 바빠서 그랬는지 아직 공식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고, 과거에도 하태경 의원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야권연대라든지 이 종북 논란 관련해서 비판을 했을 때마다 대변이 나와서 되받아치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이 해산된 처지다 보니까 예. 공식 논평은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네. 어쨌든 본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야권 연대를 성사시켰다는 그런 주장이 담긴 지령문이 나온 건데 네. 왜 아무 얘기도 안 나오는 건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왕제산 간첩단 사건에서 드러난 그 야권 연대에 대한 북한의 지령. 예. 이 부분이 사실 실제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진당이 실제로 인정을 하게 되면 바로 스스로가 종북 세력임을 인정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 바로 이러한 왕제산 간첩단 사건의 지령문은 헌재가 바로 이런 사례 때문에 하나의 그 종북 세력이고 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이다라는 증거의 하나로 이 부분을 결정문에다 적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정을 하기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인정을 안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인정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네. 자,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지금 연일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또 관련된 이야기를 내놨다고 하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세규의 오판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진보당 당원들을 겁박하고 불이익을 가하지 마십시오. 난 핑계를 대고 있어. 정치보복의 시대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박근혜 대통령님, 보복의 끝은 어디입니까? 자, 지금 보복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 여성원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데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통진당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떤 정당 활동이 예. 워낙 그 어떤 음모, 우리 여러 가지 통진당에서 그 내부에서 공천 절차라든가 뭐 대의원 대리 투표라든가 이런 어떤 음모적인 행위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 그리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까지 전부 다 음모론적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정희 대표가 지금 하는 것은 저게 정말 음모론적 시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려 400 며칠간의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17만 페이지의 재판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18번의 변론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보복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 정부의 보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지 그 부분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 박성훈 논설위원은 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정희 의원은 철저하게 이번 통진당의 해산 결정이라는 일종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나의 정치적인 대립구도로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대 자신과의 하나의 그 2012년 대선 때 본인이 이제 저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뭐 이랬죠? 예. 바로 그러한 그때 보여줬던 개인적인 하나의 정치적인 보복으로 몰고 감으로써 통진당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종북 사건의 본질을 사실은 물타기 하려는 예. 이러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막 그러한 본인이 약자 코스프레를 갖고 약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의 딸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받은 사람. 그래서 다음 선거나 이런 데에서도 바로 그러한 야권 전체를 묶어 세우는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운 대표주자로 다시 정치권에 복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는 박성훈 논설위원의 분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희 전 대표의 속마음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희 전 대표가 나와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판넬이 직접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자,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희 전 대표의 속마음 보겠습니다. 자, 선수끼리 너무하네요. 이렇게 보복합니까? 자, 이렇게 보복 논리를
박성원 논설위원이 지적한 대로 보복 논리를 폈네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속마음 보겠습니다. 사필 규정이죠. 심한 건 나라를 뒤흔드는 당신들 아닌가요? 이렇게 했는데, 자, 천상철 차장 보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 어떻게 보이세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그 대선 토론회 때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저렇게까지 당하면서까지 할까 해서 오히려 동정표를 얻었던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이 뭐 사필 규정이죠. 당신들이 나라를 흔들었다. 이렇게까지 굳이 뭐 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민들 저렇게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 예. 저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복이 아니라 이분들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정희 전 대표의 생각을 또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대로는 절대 안 죽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우리 뒤엔 새정치연합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인데, 박성원 논설위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네. 지금 해산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지도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뒤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새정치연합은 사실 굉장히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뒷부분인데, 그러나 헌재가 어떤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이렇게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통진당의 해산을 정치적 사건으로 옹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정희 의원 같은 통진당 전 통진당 의원들이 바로 그런 토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귀하고 다시 또 대선이 가까워지면 우리와 연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 아주 충분한 구도로 가고 있죠. 예. 자, 여상원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력, 종북 세력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이 세력 뒤에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말하는 게 정말 모순인 게요. 네. 이 헌법재판소 제도가 1988년, 그러니까 6.29 선언 이후에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들과 함께 만든 헌법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법 규정에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새정치연합은 계속 주장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하면서 왜 정당을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키느냐. 국민의 선택으로 해야지 그러는데요. 그러면 헌법에 왜 정당 해산에 관한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줬는지, 이 새정치연합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 하에 존재하는 정당인지, 예.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인지, 오히려 통진당 못지않게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위헌성이 좀 의심됩니다. 예. 자, 여상원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대로 절대 안 죽겠다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속내가 뭘지 궁금합니다. 속내 보겠습니다. 자, 허심 쓰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종북 실체 모조리 파헤칠 겁니다. 이런 속내를 저희가 적어봤는데,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 지금 보면 지금 정당 해산 절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네. 통진당 과거 세력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예고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결정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 정치적인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아주 지극히 온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라는 건데, 바로 그해 또 5일 전에 이 황선 신은미 씨의 그 이른바 종북 콘서트와 관련해서도 언급한 게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종북 세력, 종북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통진당 해산에 이어서 실제로 통진당 당원들이 행한 개별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런 게 이런 있는지 것들이 봐야죠. 줄줄이 이제 수사 대상에 본격적으로 오르게 될 겁니다. 이렇다면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꼭 뜻이라기보다는 바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결단, 이것에 의해서 추가적인 수사들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에 추후에 허술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아마 대통령의 의지도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이정희 전 대표 또 어떤 속내를 갖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부활하겠다. 그래서 당신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속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북의 땅에서는 풀도 나지 않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종북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야권 연대에 대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이 어제 지령문을 공개한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론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 3월 9일에 저녁에 야권연대가 극적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예. 지금 뒤에 보이는 그래픽에서 보이듯이 문재인 당시 상임 고문이었고 한명숙 당시 상임 선대위원장이었고 이해찬 당시 상임 고문들이 앞장서서 야권연대를 이끌어냈었습니다. 이 제목도 이 민생 파탄과 부정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의 새누리당 정권 심판, 노동 존중, 복지사회 건설 뭐 이런 여망을 받들기 위해서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야권연대에 합의한다. 이렇게 해서 야권연대에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종북정당의 숙주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과거 민주통합당이 이 야권연대에 대한 비판이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 해명도 내놓지 않고 그때 걸 끌어들여서 지금까지 다시 울고먹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여성원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 그 당시에 야권 연대를 할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연계가 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 알 수 있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 가능성을 알고도 연대를 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그 거대 야당의 그 전 대표, 그다음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을 지낸 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통진당이 하태경 의원이 말한 대로 만일 야권 연대에 북의 지령이 있었다. 아니면 통진당이 정말 종북 정당이었다. 예. 여러 가지 활동 강령 이런 거 볼 때 그걸 알면서도 통진당과 연대해서 그때 아마 13석까지 한번 얻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13석입니다. 예, 지역구, 그렇다면은 6, 비례. 결국은 통진당이 종북이고 북의 어떤 사주에 따라서 남한 정치권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 각종 침투하는 것을 알면서 그랬다면요. 문재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 예. 혐의가 씌워질 수 있는 거죠. 방조 혐의가 예. 예, 만약에 알았다면 확실히 그렇죠. 예. 자,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가 이제 진행이 그럼요. 될 테니까 예. 거기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일 때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하고 사면까지 했는데요. 이를 국민들이 잊고 있는 줄 아나 봅니다. 그때 사면 복권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건 박성원 논설위원이 답변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에 그 8.15 특사 때 이석기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나죠. 예. 문재인 의원이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었죠. 그리고 또 2년 뒤인 2005년 8.15 때는 이석기 의원의 복권이 이루어져서 공무담임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두 단계에 걸친 그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형사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으로도 이석기 의원이 통진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당당히 입성해서 어떤 북한이 원하는 교두보 역할을 실제로 저렇게 하는 그래야 이런 헌재의 이런 위헌 결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자, 아까도 이 전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이석기 전 의원이 상고를 포기하잖아요. 대법원 상고를 중간에 취하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고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뒤에 6일 만에 스스로 취하를 합니다. 그 뒤에 바로 가석방이 됐고 사면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수석, 당시 민정수석이 이 일과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여성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평가하시나요? 그 사면은 확정되지 않은 범죄인은 사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상고를 갖다가 하면은 보통 상고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고심 판결이 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6일 만에 상고를 취하고 했다는 것은 어떤 청와대 측에 그 당시에 문재인 의원의 이런 비서실장과의 어떤 교감이 없으면은 상고를 취하를 안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것만으로 볼 때 분명히 교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이 이야기, 인터넷에서 지금 인터뷰를 한 이야기를 직접 나온 거기 때문에 상고를 취한 그 배경, 뭔가 교감이 있었다.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께 질문 또 드릴게요. 문재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17년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지난 23일 날 그제죠. 이 전남 광양시 지역위원회 방문 자리에서 2017년 대선 후보가 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권이나 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공천권이나 인사권에는 욕심이 없다. 유일하게 2007년 이후 대선 때마다 우리 이 선거마다 지면서 우리 당이 이제 무기력증에 빠졌는데 당권에 도전해서 내가 돼서 이기는 정당으로 바꿔놓겠다. 2017년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선 후보가 되겠다. 자, 시청자 질문이 또 막 들어왔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대선 욕심에 무리한 야권 연합으로 작금의 종북 진보를 탄생시킨 문재인 의원은 책임이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나요? 종북을 용인한 분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강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께서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상당히 그 질문자의 본인 생각도 강하게 들어가 있는 질문처럼 보이는데, 예. 실제로 그 종북 좌파를 용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은 지금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나왔던 당시 이석기 의원의 사면에 대한 책임론에서부터 또한 2012년 총선 때 책임있는 사실 친노의 사실상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야권 연대를 추진해서 열세석에 바로 통진당 오늘날 그 종북정당으로 결국은 헌재에서 종북 성격이 판명된 이러한 정당을 원내에 진출시킨 데 대해서 사실은 법적으로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정치적인 도의적인 뭔가 입장 표명과 함께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다시금 차기 대선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 발목이 잡히지 않을 텐데 그렇죠. 지금 저것을 나 몰라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걸핏하면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러는데 예. 지금 저렇게 해서 이게 벗어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박성훈 논설위원의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